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도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V자 반등했지만 아직은 위험은 있어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JD 부자연구소 17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7월 FOMC 의사록 기대, 채권 떨어지고 주식 달러 혼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9% 하락했으나 S&P 500 지수는 0.19%,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71% 상승하며 혼조로 끝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V자 반등했지만 아직 위험은 있어. 나스닥이 바닥에서 20% 이상 오르면서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다면 올해도 수익권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투자를 하고 하면 수익을 지킬 수 있고 내년에도 양도세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뇌피셜로 투자를 하면 전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장은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있었는데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재입니다. 첫 번째가 홈디포, 월마트의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월마트가 실적 발표 전에 다음 가이던스가 나쁠 것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적을 발표하자 예상보다 좋았죠. 다만 월마트의 가이던스는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월마트의 종가의 5% 이상 끝나서 올랐고요.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은 실적 발표 후 오르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월마트는 지난번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미국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서비스 소비로 집중되었다고 변명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경기의 경착륙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장기 침체로 가게 되는데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월마트, 홈디포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소비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다는 것이 주가의 호재입니다. 이외에 타겟을 비롯한 소매업체들의 주가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WTI 유가 하락인데요. WTI는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86.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12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난 1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소비 둔화 우려로 앞으로 석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고요. 이외에도 이란의 핵 합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WTI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가격으로 후퇴했습니다. 석유는 에너지원이고 물가를 올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유가 하락은 물가를 낮추고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시장 둔화인데요. 미국의 주택시장 착공이 둔화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사람들은 주택 사기를 꺼려했고 결국 주택 착공 둔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한국도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를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아졌고요. 서울에서도 서초, 용산 빼고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은 물가 하락 요인이므로 주가의 호재입니다. 두 번째는 악재입니다. 악재의 첫 번째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입니다. 지금 연준의 FOMC 회의록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8월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됩니다. 연준은 7월 18일가 나오기 전에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0년대 연준 의장인 아서 번스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매파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서 번스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를 올렸다가도 물가가 잡히는 듯 싶으면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는커녕 더 키웠습니다. 결국 1979년 폴 볼커 전 의장이 취임하면서 금리를 20%까지 극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인물이 바로 아서 번스죠. 따라서 연준은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데이터를 보아야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파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FOMC 회의록 이후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록은 7월 CPI 전의 회의록이니 매파적인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도 주가는 CPI를 보고 올랐죠.
그러나 매파적인 연준의 입장은 주가에는 일단 부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지표의 호재와 악재가 모두 악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서 본 유가 하락과 주택 착공 실적 악화 모두 물가를 낮출 수 있어서 호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유가 하락과 주택 착공 실적 악화는 모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에는 원래 악재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재도 악재입니다. 산업 생산이 기준 전월보다 0.6% 증가한 것은 경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재는 연준이 긴축을 더 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악재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악재와 호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가의 마감 상황을 보고 그날 나온 뉴스를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장을 예측하며 투자해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데 미리 오를 것을 예측해서 산다거나 떨어질 것을 예측해 판다면 반대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가인데요. 7월 CPI가 8.5% 나와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8.5%는 엄청나게 높은 물가입니다. 이러니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 오르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8월 CPI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9월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더 크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에는 악재가 되겠죠. 결론입니다.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응은 매뉴얼로 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공황 이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새벽 5시까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공황은 끝납니다. 공황이 끝난다면 가격으로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로 대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리밸런싱인데요. 리밸런싱은 금리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2.5% 떨어질 때마다 10%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입니까? 전고점입니다. 리밸런싱에서 전고점은 역사상 최고가인 182.01달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일 종가가 오늘보다 더 떨어졌다면 전고점은 2022년 8월 15일 가격인 173.19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떨어져서 2.5% 이상 떨어졌다면 173.19달러로 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이제 표인데요. 전고점이 173.19달러이죠. 물론 173.19달러보다 더 올라서 176달러가 되었다면 전고점은 176달러가 돼서 전고점이 됩니다. 그러면 표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5% 떨어졌다면 168.86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0%씩 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더 떨어져서 164.53까지 떨어졌다면 20%를 파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현금 비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말뚝박기인데요. 말뚝박기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대로 팔고 말뚝박기에 들어갑니다. 말뚝박기는 역사상 최고점인 182.01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제로 금리 상황이 아니니 마이너스 50%를 기준으로 삼죠. 만약 애플이 역사상 최고점인 182.01달러를 넘지 못하고 다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다면 기존의 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고점은 182.01달러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는 것입니다. 말뚝박기는 애플의 비중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는데 애플의 종가가 만약에 172달러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 말뚝박기 10%, 즉 10%의 애플 주식만 남겨놓고 90%를 팔면 됩니다. 따라서 애플 10%, 달러 90%가 됩니다. 만약 애플 100%를 갖고 있다면 애플 90%를 팔아서 달러 90%를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전체 자산의 비율은 애플 10%, 달러 90%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뚝박기의 비율은 애플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말뚝박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163.81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애플 20% 그리고 달러 80%가 됩니다. 이렇게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는 것이 말뚝박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깨져보면 압니다. 그래서 전재산이 반토막 나면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당신이 전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렇게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회사 일보다 몇백 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매뉴얼입니다. 전재산의 10%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당신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매뉴얼을 익히는데 소홀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리밸런싱과 말뚝박기 상황이 벌어지면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와 유튜브에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은 텍스트 중심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매뉴얼만큼은 위기가 오기 전에 확실히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못 깨어났으면 다음날이라도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재산을 투자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식을 방치하지는 맙시다. 내 투자에 내 가족과 내 노후가 걸려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V자 반등 했지만 아직은 위험이 있어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